발달 검사에서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안녕하세요, 이임숙입니다. 요즘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다가 내가 키운다라는 프로그램 재미있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 출연자 중에 한 분의 아이가 되게 밝고 활달하고 너무 씩씩하고 동생도 잘 돌보고, 그런데 이제 발달 검사에서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사실은 전 그 어머니는 굉장히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의사 선생님이 계속 뒤에서 말씀을 하세요. 괜찮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그렇게 걱정할 거 아니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짐작을 해보면은 지금부터 얼마든지 잘 키워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아이가 그런 자극을 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 더하기 1은? 하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회피를 해요. 월요일 다음에 무슨 요일? 그랬더니 금요일이라고 대답했나? 6살 아이가 그 정도를 대답하면은 평균치, 그 6살 또래보다 조금은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별로 안 배워봤던 건 아이들이 대답을 당연히 못하겠죠. 근데 사실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가 그 대답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건 별로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돼요. 앞으로 배우면 되니까.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보았던 부분은 아이가 그 대답을 못할 때의 모습. 왠지 주눅 들어하고, 왠지 피하려고 하고, 살짝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약간은 부끄러워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시기의 아이들, 4, 7세 아이들은요, 모른다라는 걸 부끄러워할 시기가 아닙니다. 당연하게 모르죠. 안 배운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른다는 사실에 조금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정서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더 당당하게, 나 아직 안 배웠어요,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안정된 정서감을 조금 더 도와줬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그 인지 내용도 사실은 조금 배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모른다는 사실에 주눅들지 않고, 또 자신이 몰랐던 건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로 키워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도와줄 줄 아는 게 부모가 아이의 공부를 가르칠 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마음이 굉장히 조바심이 나고 막 성급해지잖아요. 초조해지죠. 우리 아이만 뒤처진 것 같아서. 이때 중심 잘 잡으셔야 됩니다. 막 무턱대고 그럼 어디 학원을 보낼까요?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할까요? 어떤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가르치면 빨리 좋아질까요?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아이가 지금 또래보다 살짝 뒤처졌다고 해서 빨리 그 내용을 채우려고 인지교육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바로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인지교육만 집중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뒤처진 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요, 이 아이를 이제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을 때 기억하실 것은요, 아이는요, 관계를 중심으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 나라는 이 아이를 놓고요, 이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놀이,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배우게 된다면 금방 아주 잘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선생님하고 하는 공부는 일단 교재가 정해져 있고요. 또 교재가 있으면 진도가 있어요. 그럼 이 교재와 진도에는 우리 애가 관심 있는 부분도 있지만 관심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10살 넘어서 초등학생, 중학년 이상이 된다면은 순서대로 진도대로 또 내가 관심 없는 것도 거뜬히 집중해서 배울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단계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집중해서 잘하는 경험을 아직 못한 아이한테 관심 없고 어렵게 느끼는 걸 무조건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건 무리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수세기를 가르치고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월화수목금토일을 가르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최근에 재밌는 두 아이를 보았어요. 우리 나이로 6살인 두 아이가 하는 대화를 제가 조금은 개입을 하면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A라는 아이가 비행기를 접는데 B라는 아이가 비행기 어떻게 접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종이를 접고 있었기 때문에 무심코 이거는 절반으로 접어서 2등분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얘가 2등분이란 말을 쓰네? 그 어휘가 좀 어려운 어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솔깃했는데,
B란 아이가 2등분이 뭐야 하고 딱 물어봤어요. 자, 근데 A가 2등분을 말로 설명할 줄은 몰라요. 아마도 종이접기를 배울 때 이렇게 접는 걸 2등분이라고 하는 거야. 자, 2등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 2등분이라는 단어를 의미만 받아들인 거죠. 근데 2등분이 뭐야라고 하니까 설명을 못한 것 뿐인 거죠. 이제 제가 살짝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B라는 아이가 마법천자문책을 본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얘는 글자를 아는 아이거든요. 마법천자문식으로 설명하면 아이가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아서 2등분은 둘로 똑같이 나누는 거야. 두 이자 알지? 그리고 같을 등, 그리고 나눌 분. 그래서 2등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듣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럼 3개로 나누면 3등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맞다. 3개로 나누면 3등분이야. 그랬더니 이제 A라는 아이도 딱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럼 5개는 5등분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둘이서 말놀이를 합니다. 그럼 10개로 나누면 10등분 했더니 얘는 100개로 나누면 100등분, 얘는 10,000개로 나누면 10,000등분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예, 저는 옆에서 와 대단하다. 맞아. 와 어떻게 10,000까지 아니? 이렇게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요 B아이, 마법 천자문을 본다는 이 아이가요. 일도 양단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듣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일도 양단이래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도 양단이라는 사자성어를 전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한 번의 칼로 양단, 예, 둘로 나눈다라는 사자성어예요. 그건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책에서 봤대요.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이 두 아이가 종이접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배경 지식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접는 거야? 2등분. 2등분이 뭐야? 그래서 제가 그냥 의미만 좀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3등분이 나오고 5등분이 나오고 10등분이 나오고 100등분이 나오고 1000등분, 만등분. 그러더니 이 뭔가 두뇌가 활성화가 되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들었던 듯한 일도 양단이라는 단어까지 말을 하면서 굉장히 신나게 아이들이 이렇게 인지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죠. 어떠세요? 자, 이거를 만일에 우리가 교재로 본다면은 이렇게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4-7세 이 인지교육은 굉장히 통합적으로 자유롭게 교재를 딱 정해놓지 않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관계학습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두 아이는 굉장히 즐거운 소통을 했기 때문에 더 사이도 좋아졌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4-7세 아이들의 공부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굉장히 정서적으로 친구와의 사회성도 잘 키워가고요. 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 능력도 키워갔죠. 그러면서 인지적인 내용들은 저절로 서로 자극이 되었죠. 물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준 2등분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고 응용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1+1은 월요일 다음은 무슨 요일이야? 하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회피하거나 자기가 몰랐다는 사실에 주눅 들었다면은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사탕이나 과자 줄 때 특히 사탕 같은 거는 세기 쉽잖아요. 아니면 바둑알도 좋고요. 아니면 블럭은 왜 색깔별로 있잖아요. 한 줌을 딱 집어다가 우리 이거 색깔별로 한번 분류해볼까? 해서 빨강, 노랑, 파랑을 분류를 해요. 그리고 네, 이건 하나, 둘, 셋. 이거는 하나, 둘. 이렇게 수세면서 놀이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 할리갈리 보드게임 아시죠? 할리갈리 기본 게임은 같은 과일 그림이 5개가 되면 종을 땡쳐서 따먹는 게임인데요. 그거는 이제 빨리 척 보고 이게 1개, 4개면 같은 과일이 5개다. 2개, 3개면 같은 과일이 5개다. 이걸 척 보고 아는 아이들이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보다 좀 더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분류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과일 1개짜리 분류, 2개짜리 분류, 3개짜리 분류. 카드 한 장 딱 뒤집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이건 4개네? 4에다가 갖다 놓고요. 하나, 둘, 셋, 넷, 5. 이건 5개네? 5에다가 갖다 놓자. 이거를 제가 5살 아이랑 한 40분을 하는데 저는 되게 지루했지만 그 아이는 얼마나 진지하고 재미있게 몰입해서 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카드 장수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분류를 다 했는데요. 다시 하자고 그랬어. 정말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서 좀 신기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재미 한 개도 없어 보이는데 아이는 재미있어 하는 것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인지 발달이 혹시 조금 늦다,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좀 뒤처졌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면 너무 초조하고 마음이 급해지면서 어떤 교재로 어떤 학원에서 어떤 방문 학습지를 부를까 이것만 자꾸 고민하시는데 그럴수록 마음을 딱 멈추시고요. 그래,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공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늦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가능하면 즐겁고 재미있게 인지력을 확장을 시키면서 뭔가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마법의 열쇠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3가지 마법의 열쇠는 이겁니다. 지식이에요. 배경 지식과 암묵적 지식이에요. 지금 2등분, 3등분 했던 이 아이들은 배경 지식이 있었어요. 종이접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었고요. 네, 숫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었고, 또 하나에는 한자에 대한 배경 지식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서로 자극이 되어가면서 굉장히 더 잘 배울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런 과정이 암묵적으로 체험하는 과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의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6살 아이가 종이 비행기를 완성할 때까지 이것도 주의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종이 비행기를 접고 있었던 A라는 아이는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손으로 종이를 접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선택적 주의력을 또 발휘를 잘 한 것 같아요. 친구랑 2등분, 3등분하고 말놀이를 좀 하기도 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선택해서 지속적인 주의력을 기울여서 끝까지 종이 비행기를 완성해내는 힘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주의력을 키운다 이런 것도 아이들이 뭔가 약간 인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놀이 과제에 집중력을 발휘를 하다 보면 그 부분도 굉장히 잘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기 조절력이에요. 자기 조절력은 감정도 조절해야 되고 생각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내가 친구보다 못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 나빠지면 나 그거 안 해, 싫어, 재미없어 이렇게 회피하거나 화를 내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2등분이 뭐야? 하고 물어볼 줄 아는 것도 자기 조절력을 아이가 자기 나이에 맞게끔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4, 7세 유아기의 공부는 무작정 인지교육으로 바로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마음도 잘 조절하면서 주력도 발휘하면서 그리고 책 읽기나 여러 가지 경험 놀이 활동을 통해서 암묵 지식도 발달을 해 간다면은 비인지적인 능력도 심리적인 능력도 아주 탄탄하게 잘 발달하면서 인지 능력도 아주 훌륭하게 발달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 놓으시고요. 네, 주변에 많이 입소문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